저는 그런 사람이 의회 가서 뭘 하겠냐. 김부겸 의원이 와서 어쨌든 되게 파란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별로 또 변화된 건 없어요. 사람이라도 잘 뽑아놔야 돼요. 대구나 광주나 독점을 할 거면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중에 한 분이 원래 국힘 당원이셨던, 나는 민주당이야. 그냥 민주당이야.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런 지역주의를 만드는 구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주의를 매번 타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 선거마다 지역주의가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정치의 메커니즘을 빠르고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한 정당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침투해서 지역사회 유권자들의 문제나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치적 결사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광주에서는 민주당,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좀 일당 우위가 좀 강해진 측면이 있을 거고요. 지역 정치인을 찾아가야 될 텐데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각 지역에서 찾아가겠어요. 사실 우리 지역 외에서는 유권자들이 무지성으로 그 정당을 찍는다고는 하지만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실히 투표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일당의 독식이 좀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 구도, 수도권 위주의 정치 구도에서 지방의 정치인이나 지방의 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 저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불만은 지역 내에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평소에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아연님께 여쭤볼게요.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그 합천의 지금 군의회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하는데, 민간 시행사와 실시협약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땐 사업비가 2배 늘었고 착공 땐 59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정부 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이지만 군의회에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대체 사업자를 못 찾을 경우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실시협약서 조항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에 한 당이 일당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 체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이럴 거면 지방의회 왜 있냐, 지방자치제도 의미 없다 라는 정치 혐오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맞고, 그것이 지금은 대구에선 국민의힘이고 광주에서는 민주당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계속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정치 혐오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 않게끔이라도 저는 일당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각 지역의 정당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건 사라졌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광주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광주에서 대구를 바라보는 시선의 어떤 깊이나 감정의 고열 자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세력들이 뭉쳐져 있는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정치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역행하기 위해서는 큰 어떤 포인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대구에서는 예전에 김부겸 의원이 와서 어쨌든 되게 파란을 일으키고 당선이 되고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대구 시민들이 또 만들어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별로 또 변화된 건 없어요. 이러한 결과들이 혐오의 정서가 굴러가고 이것이 더 공고히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과연 어떤 것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런 기점들이 지역에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큰 현안이 없지 않는 한 힘들잖아요. 지역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돌파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인 것 같고, 제가 정의당에 있으면 정의당의 구의원분들이 삼선도 하시고 2선도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엔 지역의 의제를 중심으로 가신 거예요. 수성구에서 이제 하시는 의원은 거기서 도서관을 짓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 지역 현안으로 어쨌든 돌파를 하신 거고, 서구에서 이제 되시는 의원도 서구에 있는 어떤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우리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을 증명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 지역에서 현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사람이라도 잘 뽑아놔야 돼. 대구나 광주나 독점을 할 거면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잘 뽑아가지고 해야지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당 공천이 그렇게 이 친구가 굉장히 탁월하고 아주 똑똑하고 하니까 의회를 잘 이끌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성위원장 많이 하셨구만, 이번에 한번 해. 제가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공보물을 받아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력 몇 개 있고 막 탈원전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공약인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의회 가서 뭘 하겠냐. 아무래도 동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의원들이시니까 나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한마디 해주세요 하면은 막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버벅이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수준이 너무 뽑을 거면은 좀 좋은 사람이라도 뽑아서 저 정도 일하면은 그래도 뭐 좀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안타깝고 선거운동 끝나고 저도 활동을 하니까 무료 급식 나눔센터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띠를 두르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기는 민주당인데 왜 국민의힘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냐. 여기는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아주머니들 이제 할머님들 만나서 물어보면서 나는 민주당이야 그냥 민주당이야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예전의 역사적인 사실과 지역이 이제 좀 그런 갈라치기들도 언론들도 예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 영향을 받고 업데이트가 되기 힘든 세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고정관념을 계속 끌고 가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주의가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 두 분 이야기의 공통점은 결국 그런 구조를 깨기 위해선 좀 더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 같거든요. 진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일당 독점의 정치 상황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려운데 저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진짜 제가 당선이 돼야지 그걸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일반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일반 회사원이고 당선이 안 돼서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이에요. 제가 진짜 이거 노력을 하려면은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광주시당의 부위원장을 하고 있다 해도 진짜 그런 사소한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지나가다 가로등 불이 꺼졌네. 사진 찍고 신고하고. 진짜 그런 사소한 거밖에 저희는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 시스템을 저희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현안을 가지고 진보정당이 어쨌든 들러붙어서 이것을 끝까지 해결해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대구 정의당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랑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이 원래 국힘 당원이셨던 분이 계세요. 국힘한테도 이거를 자기의 피해를 얘기를 해보고 민주당한테도 얘기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지역에서는 이걸 문제를 들여다보고 같이 함께 해주는 데가 이제 정의당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지금 대구시의 전세사기 지원센터, 피해신고센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전세사기 물건 중에 남구가 되게 그 물건이 많대요. 그래서 남구청장이랑도 이 센터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결국에는 조금의 변화로 어떤 그 기점들을 그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이후에 진보정당 혹은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당의 지역에서의 지지를 넓혀나가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것을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네, 광주에서는 예상대로 민주당이 선전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예상대로.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는 언론에서는 이거를 자극적으로 다룬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예전엔 자극적이었다가 지금 좀 순해졌다고 보거든요. 이제 개표 방송을 보게 되면은 투표율 개표율이 굉장히 작게 나오죠. 근데 솔직히 이제 광주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부각이 됐으면 좋겠고. 대구 MBC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 홍준표 시장이 대구 MBC는 시청사에 출입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런 취재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재 방해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취재 거부가 홍준표 시장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홍 시장은 취재에 응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양심의 자유라며 자신은 취재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새 대구 MBC 뉴스 보면은 진짜 거의 기존의 어떤 대구 지역 뉴스들에서는 볼 수 없는 톤과 정보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어떤 시각 그리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그런 이제 방향성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오히려 언론이 진짜 다방면으로 다양한 시선들을 정하고 시민들이 그 다양한 언론에서 접하는 리터러시적인 측면에서 그걸 내가 잘 고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언론의 영역이라는 것도 분명히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고, 이런 방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보도 준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랄까요? 언론한테 우리가 뭔가를 바라기에는 그것이 너무 자본주의와 경제주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시민의 문해력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잘 조명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입각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지역주의를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